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1년 전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판문점에서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을 했었죠. 남북 관계에 순풍이 불던 그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고 좋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신선 4개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좀 북한이 지나치지 않는가.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다시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북한의 매체들은 남한을 향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비난을 앞다퉈서 소개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남측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북한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전역에서 남한을 향한 규탄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 외교와 협력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공식 논평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건 바로 대북전단이죠. 그런데 탈북민 단체들은 보름 뒤인 6월 25일에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강행할 이른바 조치들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프레스코, 그때만 해도 좋았는데입니다.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규탄하는 농군 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8일 진행되었습니다. 수도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 행진 대회에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미친개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종의 의지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똥개들하고 부치개들을 쳐죽이겠다고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여자에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네, 북한의 이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좀 강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계속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보신 것처럼 연이어서 계속 여성 또 청년들 노동단체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대남 반대 집회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최은미 기자, 이 북한 내부에서 이 정도의 이 전단지 배포 때문에 살포 때문에 이 정도까지 북한이 반발이라고는 아마 다들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하고 이렇게 모든 단체들이 나서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또는 이제 나아가서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관련해서 안보 좌담회도 열고 비탄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면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노동자 단체, 농민 단체, 청소년 했다가 지금은 여성 동맹, 여성들이 다 저렇게 지금 얼핏 봐도 수백 명은 돼 보이는데 역정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대북전단을 뿌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군중 집회뿐만 아니고요. 그 공장이라든지 이게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에서도 이 김여정의 담화, 이 노동신문에 실린 김여정의 담화를 서로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마치 무슨 최고 지도자의 교실을 받아들이듯이 저렇게 신문을 지금 들고 다 같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 모습을 또다시 신문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인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민들을 깨우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들도 이 지금 김여정의 담화를 다 읽으면서 숙지하고 있다. 이게 최고 지도자의 교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돌려보고 읽어보는 모습을 또 한 번 언론에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사실은 이제 이 남북 관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인물인데 이 인물도 좀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대남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태일 기자, 우리 청와대라든지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강력한 이런 반발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2시부로 청와대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아봤을 때 지난 2018년에 이제 한라인이 개설이 됐단 말이죠. 이 개설됐을 때는 그때 이제 국정상황실장 맡았던 윤건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화 연결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됐고 상태 매우 좋다. 마치 옆집에다 전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한라인이 끊긴 다음에는 통일부 발표 내용을 참고해달라는 말만 하고서 뭐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NSC도 소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제 이 시기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경우에 북측의 반발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당장 이제 마땅한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서도 일단은 지금의 사태를 좀 분석하는 작업 그리고 대응 전략 수립 등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청와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정말 현재 당혹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청와대로서는 가급적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원래 중무부처잖아요. 통일부는 뭐 입장이 어때요? 통일부도 입장을 뭐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된 거에 대한 얘기만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부도 아직까지는 분석 작업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 30분에 통일부가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아마 이제 입장을 좀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30분에 라이브로 연결해서 직접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이 무엇인지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는 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에서는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강경론이 계속 득세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 위주로 대북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긴급 안보 간담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제 태영호 의원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냈는데 아까 왜 이렇게 이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구느냐 이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단순히 대북전단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일련의 과정을 다 함께 봐야 한다라면서 이게 지금 큰 흐름 속에 다 북한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생충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김정은이 짜온 각본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계획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좀 더 강하게 뭔가 북한의 입장을 어필하기 위한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아주 뭐 비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비겁하게도 힘없는 탈북자들을 그 명분으로 삼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향상된 국격답게 북한도 뭐 좀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전 세계의 요구와 흐름에 응답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뤄진 이런 게 단편적인 어떤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연장선상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전단지 배포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의도가 태영호 의원의 주장처럼 우리 남한을 때림으로써 미국에 궁극적으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굉장히 이런 북한의 조치들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취한 이런 남북연락소 사무소 폐쇄라든지 군통신선 폐쇄라든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어떤 좀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미국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일단 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와는 좀 다른 건가요? 북한은 뭐 즉각적으로 미국의 굉장히 강도 높은 반응을 원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을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은 상당히 그 정도의 미사일 발사는 뭐 괜찮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유화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도 미국은 뭔가 좀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 전략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외교 분야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에서 자기는 엄청난 치적을 보였다. 지금 봐라. 북한이 아무런 ICBM이라든지 이런 핵무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과시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이 지적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실망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데 일종의 이제 경고 정도의 사인을 보낸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남한을 향해서 때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때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점차 어떤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의 속내를 분석하는 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북한의 아주 밀실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김정은은 전혀 안 나서요. 김정은은 내치만 하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김여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서 앞으로도 적대 정책이 더 주류를 이룰 것 같지만 또 한면에서는 김여정이가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걸 또 뒤집어 엎고 다시 유화책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면은 최고 존엄이 한 거는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저 세 가지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남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상호 호혜 평등했는데 우리 핵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밑에야.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야. 앞으로 무릎 꿇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가 없어. 우리 90년대 이후 30년 그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 더 어렵고 중국 수출 무역이 80% 감소해서 정말 유엔 제재를 우리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남한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달러 좀 내놔. 세 번째는 남한이 너희들이 미국 가서 빨리 좀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미국 새로운 협상 안 좀 가져오라고 그래. 우리도 답답해. 트럼프 선거 앞두고 만약에 도발을 해서 트럼프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럼 바이든이나 다른 사람이 되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할까요? 저는 그것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미국을 통해서 새로운 협상을 가져오도록 자꾸 압력 넣어라. 그래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디스어포인트먼트라고 했잖아요. 실망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도 또 한국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에다가. 북한이 그렇게 강압적이고 무력적인 거 한다고 해서 남쪽 정부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강한 제세로 단호한 자세로 응대해라. 저는 한국을 두고 북한하고 미국이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너무 일반적인 분석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일단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수직 관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다. 영변 핵무기 시설도 폐쇄할 것처럼 얘기 다 했고 그리고 뭐 남북에서 판문제 정상이 된다고 남북 군사 합의도 다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누적된 불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좀 뭔가 해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1번과 2번이 지금 당장 얻을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의 적을 강력하게 상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의 단결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내치 전술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제 결코 이 전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작 이 탈북 단체, 전단지를 날렸던 탈북 단체는 자기들이 보낸 전단지 때문에 저렇게 북한이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한 대표의 주장인데요. 북한에 보면 양덕지구라고 온천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기다가 초대해서 그러니까 별장을 지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여기에 자신들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화가 나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게 이 박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대북전단을 11번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번에 대북전단으로 반발하는 건 이 별장에 우리가 보낸 대북전단이 떨어지니까 화가 난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그 온천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고 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을 성대히 경축하는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실내 온천장에서 온천 욕을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기쁨 속에 바라보시면서 자식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안겨주고 싶어하는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봉사 조직을 더 잘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양덕 온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에만 모두 4번을 시찰한 곳인데요. 이곳을 둘러보면서 모든 건물이 볼수록 멋있다. 여기를 돌아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 이렇게 극찬한 곳이에요. 근데 박상학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정은이 이렇게 극찬한 곳에 그것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이 떨어졌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다라는 게 이제 박상학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자, 이 남측에 있는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이 양덕 온천에 떨어졌고 거기에서 김정은이 이것을 보고 경노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강경한 자세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두 분 이 해설가 분들이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아마 이 탈북자 단체는 접근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일 기자, 실제로 그 김포 현장 가봤잖아요. 전단지 날린 곳. 저쪽 이 양덕 온천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평안남도 양덕인데 거리로는 거의 뭐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죠. 저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때요? 양덕 같은 경우는 평양하고 지금 원산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김포에서 저 평양까지도 한 200km 정도가 되는 100km가 200km 정도. 그러니까 이 양덕 같은 경우에는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이제 제 의견으로는 과연 김포에서 날린 이 대북 전단이 300, 400km나 떨어진 저 양덕까지 갈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김태일 기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남측에서 날리는 전단지가 저 평양까지 날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 접경 지역에 이제 뭐 DMZ 주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박상학 대표의 주장은 좀 약간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이게 평양에 있는 이 온천에 떨어져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휴양을 하다가 그 전단지를 보고 경노했다 칩시다.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직접 주워서 볼 수가 있나요? 밑에 사람들이 그거 보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럴 개연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 뭐 김포에서 거의 한 200km 가까이 떨어진데 그 종이가 날아가서 그거를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주워서 김정은 봤다. 위원장이 아침에 산책 나와서 그걸 주워서 봤다. 그거는 좀 거의 그 뭐 겨울 왕국 정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수준의 얘기 아닌가 싶어요. 허무맹랑한 얘기죠. 물론 뭐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대북 비라가 많이 그 전달은 안 됐을지 몰라도 북한이 제일 예민한 게 그 대북 방송하고 대북 비라. 그거는 북한이 이 의외로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거는 그 독재 체제에서 체제의 최고 존엄을 비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과민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대북 비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북 경색, 이 적대시 정책의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핑계거리가 아니겠느냐. 김정은이가 갑자기 그 DJ 정부 이래 한 30년 만에 지금 적대시 정책으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원인의 하나라고 뭐 핑계를 댄 거지 이게 뭐 전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진짜 영향을 준다면은 USB나 뭐 방송이나 뭐 통신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북한의 본질적인 반발의 이유든 아니든 간에 북한을 사실은 이제 계기 뭔가 이 거리를 만들어준 것은 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내부에서는 우리 여권 내부에서는 특히 경찰이라든지 군 병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도 그런 주장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서 촉발됐습니다.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6월 25일에 계획하고 있는 100만 장 살포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탈북자 단체는 6월 25일 날 전단지 살포를 예고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건은 아주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통일부가 조금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지금 들어왔나요?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질의응답 시간은 없습니다. 미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군과 경찰까지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높았는데 오늘 통일부가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 전단지를 날렸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그리고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또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라면서 이 고발 이유를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이 북한 전단지 살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통일부의 아마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적절한 조치인가요?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한 대북 전단의 문제가 아니고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폐쇄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소도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되면은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꿔서 단계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포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북한 내부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다가 여기다가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모든 국경을 봉쇄하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북 전단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북한의 더 강도 높은 행동을 사전에 또 차단시키고 북한의 자세를 좀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대북 전단을 빌미로 인해서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남과 북이 총뿌리를 서로 겨누는 그런 대결과 대립 시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통일부의 이런 조치가 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몇 가지 이유로 좀 통일부의 조치가 좀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죠. 남북 교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북한 주민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한테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남한에서도 탈북자 출신도 국회의원 태영호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를 좀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대북 그 교류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위반해서 고발하는 게 그게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자세 외교죠. 북한이 이 대북 삐라에 대해서 저렇게 그 예의를 벗어나게 저렇게 험하게 군중 집회까지 하고 욕설까지 하고 험하게 하는데 우리가 바로 저렇게 거기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은
처음에 보따리 하나 내놓기가 어렵지 앞으로 계속되는 요구마다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늦었다는 측면도 있어요. 저거에 벌써 우리 대북 비라에 대해서 조치한다고 통일부가 발표를 청와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벌써 군중대회도 하고 통신선 끊고 뭐 여러 가지 무력적인 조치들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 뭐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탈북자 단체, 삐라 불리는 단체를 좀 같이 좀 논의하면서 우리가 조금 서로 상의하고 수기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책을 좀 강구하는 모습 이런 절차도 좀 보였을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대북 삐라에 대해서 비난하자마자 서둘러서 이렇게 내놓는 거 너무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각 차이가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일부의 오늘 조치에 대해서 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이제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죠. 최현미 기자. 뭐 아직은 이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당장 행위를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이제 고발 조치가 취해지고 실제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다 표현의 자유를 어떤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금 막판에 이 정부의 입장, 정부가 어떤 추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발도 실제로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이 박상학 대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이 박상학 대표는 지금 6.25죠. 25일에 또 한 번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통일부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 계획을 뭐 미루거나 철수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북한 대응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100만 장을 보낼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대북 풍선,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풍선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전단을 보내잖아요. 저기 달러, 뭐 USB까지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 풍선을 다량 만들 수 있는 수소가스를 이미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6.25를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접경 지역 3개의 시군을 중심으로 이 지금 자주 날리고 있는 파주, 연천, 김포, 그리고 강화도 지역, 파주 임진각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포스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5개 중대, 강화에 2개 제대, 뭐 병력을 거의 몇백 명을 지금 배치를 이미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하겠다라는 건데 이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그 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해서 병력 배치까지 하고 정부가 이렇게 이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부 조치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도록 드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접경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서 경찰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탈북자 단체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별 아랑곳 없이 계속 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만큼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분은 이미 쌓은 것 같아요, 정부로서는. 근데 어쨌든 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게 정부도 이 법률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경찰력을 동원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부담감은 좀 덜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권력을 피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조치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6월 25일은 이제 6.25 전쟁 발발,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사실 그 전에 6.15 선언이 있죠. 이게 이제 2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금 올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있었던 6.15 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박지원 지금 이 전 의원이 이 6.15 선언에 굉장한 기여를 좀 했었는데 이 착잡한 상황을 보는 어떤 느낌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 보내신 조임원과 조화를 위임에 따라 김여종 동지가 6월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측에 전달했습니다. 니시온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결의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호 여사님 일주기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서 조화를 보내와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고 좋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신선 4개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전 북한이 지나치지 않는가. 소통 창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7차례나 있습니다. 이호 여사님의 선거 1주년인데 6.15 공동선언 20주년 6일 전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네, 오늘이 공교롭게도 이호 여사가 이제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고 또 6.15 선언이 이뤄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꼬여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